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특별한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700여 기독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 배너가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고 오카는 목사의 생전 설교를 캘리그라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쉽게 가시질 않는 것 같은데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위와 싸우는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원로 목회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한 겁니다. 한겨울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산타클로스 복장의 원로 목회자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는 마음으로 따뜻한 인사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심을 뜨겁게 좀 더 확실하게 믿어서 믿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 그렇게 믿어요.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재단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작은 이벤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역 현장에서 은퇴한 원로 목회자들이 복음을 향한 마음만은 늙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렵지만 또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눔의 정신을 오늘 실천하신 것이 여름 산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던 사람들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근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원로 목회자들도 오랜만에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올해는 세계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구티비는 한국교회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교계 내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지만 일각에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 섞인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사만 무성할 뿐 종교개혁 본래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단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역사적인 한 해를 맞이했지만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여전합니다. 최근 드럼과 대형 스크린, 청바지 등이 교회를 망친 주범이라고 지적한 오정 논란이나 한 장로 부부가 벌인 갑질 사태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아람 ARMC 양희송 대표는 한국교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교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수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교회 현실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저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95개조를 썼을 때 그것은 그 당대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그 논의가 등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상황에 신학생들 역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종권 전도사는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리교회 소속 전도사인데 감리교회가 현재 한국교회 감리교 평균의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청년의 문제, 노동의 문제 또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의 밖에 세속의 문제로 두고 뭔가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문제를 미루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돌봄 받고 싶고 말씀으로 양육 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 뜻을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수를 불리거나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봐줬으면. 종교개혁은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할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경제위기와 민족 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기독 청년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700여 명의 청년들은 민족과 교파를 초월해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IVF가 주최한 동아시아 지역 학생수련회엔 16개국 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IVF 김종호 목사는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성경적 평화에 대해 고민하고 평화를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팔레스타인 IVF 문터 아이작 목사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작 목사는 동아시아엔 많은 개척국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많지만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격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각 나라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한국 전통공연, 서울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IVF 학생수련회는 1972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로 한국에선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 배너가 반세기 만에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던 영화 배너. 이 작품을 국내 제작진이 뮤지컬로 새롭게 선보인 겁니다. 지난 7일 열린 뮤지컬 배너 쇼케이스엔 탤런트 유준상과 가수 아이비, 뮤지컬 배우 카이 등 화려한 출연진이 무대에 등장해 작품의 주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배너 역을 맡은 유준상과 카이, 박은태는 복수를 다짐하는 운명이란 곡을 불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배너의 아내 에스더 역을 맡은 아이비는 이 작품이 창작 뮤지컬인 만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재미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품은 로마시대 당시 유대귀족이었던 배너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여정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공연은 오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의 영성을 깨우는 제자훈련에 일생을 바쳤던 고 옥하는 목사. 고인이 한국교회에 남긴 메시지를 한데 모은 캘리그라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9월 2일 옥하는 목사의 기일을 앞두고 고인의 삶을 회고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제인은 살아생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펼쳤던 옥 목사의 어록을 작품화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총 27점의 작품이 완성됐고 이 가운데 17점을 선정해 이번 전시회에 선보입니다. 특히 동양화 물감을 사용해 옥 목사가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생생하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제의 임동욱 대표는 옥하는 목사 어록 전시회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신앙을 되짚어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구로구 청년제의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제의는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어록과 설교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캘리그라피 어록전을 진행해왔습니다. 방지일 목사, 주기철 목사 어록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 성매매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알려 국가를 모독했다는 건데요. 미국 CNN 방송은 최근 캄보디아 소녀들이 부모의 강요로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소녀들을 구출해 보살피며 다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방송 보도 이후 어떻게 엄마가 딸을 성매매 업소에 팔겠느냐, CNN과 인터뷰한 소녀들은 베트남 인종이라며 신문사에서 뉴스가 아닌 만화를 그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리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네덜란드 양계 농가 189시 일시 폐쇄됐고 당국은 문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달걀 수백만 개가 독일과 네덜란드 매장에서 전량 리콜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오염된 달걀에는 개미나 바퀴벌레 퇴치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닌은 인체에 장기간 흡수되면 간과 갑상선, 신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농가에서 닭고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살충제를 섞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인 기독교인 10명 중 4명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카이저 가족재단이 미국 백인 성인 남녀 1,6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크리스찬의 46%는 빈곤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흑인 기독교인과 무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가난이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흑인 기독교인은 32%, 무신론자는 31%에 불과했습니다.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가난은 환경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에덴 동산엔 빈곤이 없었고 타락한 세상엔 빈곤이 있다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톨릭 남성 평신도 단체인 콜럼버스 기사단이 폐허가 된 이라크 도시를 재건하는 데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억 5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가톨릭 신자들은 IS의 공격으로 대부분 사망하거나 다쳤는데요. 콜럼버스 기사단의 앤더슨 세계 대표는 테러리스트들이 가톨릭 교회를 모독하고 묘지를 부수며 집도 약탈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수백 명의 가톨릭 가정이 집으로 돌아와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단은 1인당 정착 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2,000달러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재건 프로젝트 모금액은 곧바로 이라크 재건에 쓰일 예정입니다. 영국의 부유층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구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GPS로 위성 경로를 보는 기기를 구매하거나 자녀의 휴대폰에 특정 추적 어플을 설치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한 GPS 시계 제작 전문 회사는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들의 연령이 30-40대라며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국 아동보호협회는 장비 착용이 오히려 부모들의 경계심을 잃게 해 아이를 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7개시, 부산 7곳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데요.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자도 투기와 탈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들의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모두 277만 8천 마리에 달합니다. 닭이 269만여 마리로 피해가 가장 크고 오리가 5만 7천 마리, 돼지가 10,000마리가량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연일 선풍기를 틀어놓고 물을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실내 흡연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자가 사실을 확인 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흡연을 못하도록 계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 흡연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과 대구에 이어 부산과 제주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릴 전망입니다. 부산 퀴어 문화축제 준비위원회가 SNS를 통해
제1회 부산 퀴어 축제 북퀴영화를 다음 달 23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퀴어문화축제 준비위도 10월 28일 축제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등 지역 교계단체들은 퀴어 축제 저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223개 대학 2,158명의 교수들로 이뤄진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교수연합은 개정헌법에서 양성평등이 폐지되고 성평등 항목이 신설되면 동성결혼이 헌법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협성대학교 등이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상옥 의사를 기리는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15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오후 3시 한양성곽공원에서 2차례 열립니다. 플래시몹엔 협성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세곡교회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의의와 한국교회의 실천적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엔 총신대 문병우 교수, 합동신대 김병훈 교수, 고려신대 박영돈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